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의 손춘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이퍼 컨버지드 컴퓨팅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쿠버네티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서 하이퍼 컨버지드 컴퓨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오픈소스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인 스페이스원 개발을 리딩하고 있는 손춘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첫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둘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셋째, 클라우드 통합 관리, 이 세 가지 클라우드 트렌드와 함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트렌드는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조합하는 멀티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다른 기술과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WS, Azure, GCP와 같은 CSP들이 추진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IaaS를 중심으로 확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HP, 델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IT 회사가 주도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HCI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둘의 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트렌드는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쿠버네티스를 메인으로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은 서비스를 다양한 기능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철학을 기반으로 개발과 운영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시키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를 통해서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거버넌스와 보안 및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트렌드는 통합 관리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역시 기존의 IT 관리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매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해서 관리하며 해당 클라우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레벨에서부터 서비스 레벨까지의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운영 중에 발생한 장애나 로그 이벤트는 통합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쉽게 만들고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중인 인프라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이슈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6가지 영역에 대한 관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영역뿐만 아니라 SaaS, PaaS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중요해지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이슈화되고 있는 세 가지 트렌드는 기업이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RT 관리 체계에서 클라우드 중심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이 변했을 때 필요한 영역의 자원들을 쉽고 빠르게 증설할 수 있으며 최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이퍼 컨버지드 컴퓨팅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앞에서 요약드린 세 가지 클라우드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기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많은 참석자분들이 HCI, 즉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가 활성화되기 전부터 기업의 IT 인프라는 기업의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 또는 임대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즉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수많은 종류의 장비들을 용도에 맞게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서비스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 없이 글로벌로 제공되고 더 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구성이 필요에 따라서 발생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하드웨어 중심의 IP 인프라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HCI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86 서버를 중심으로 가상화를 통해서 기존의 스토리지 장비 또는 보안 장비 등으로 동작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CI의 핵심 모토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좀 더 표준화하고 관리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HCI 1.0의 트렌드가 복잡한 하드웨어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HCI 2.0은 표준화된 하드웨어 기반으로 좀 더 안정적인 Ia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발전하였습니다. 첫째는 Intelligently Simple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하고 증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HCI 1.0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되었지만 HCI 2.0에서는 해당 기능들이 관리자의 수동으로 변경하는 어려움을 좀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esilient and Secure로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강화입니다.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던 보안과 공유 자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HCI 2.0 인프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HCI를 통해서 표준화되고 발전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는 다르게 퍼블릭 클라우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AWS의 EC2 인스턴스는 서버에 해당하며 애저에서는 VM이라고 하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VM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이는 다 서버와 동일하여 사용성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IaaS에 해당하는 버추얼 서버를 제외하고 나면 많은 유사 서비스들이 호환성을 가지지 않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AWS는 레드시프트이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빅쿼리입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는 전혀 다른 인터페이스와 사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로 구현한 서비스를 빅쿼리와 같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멀티 클라우드 트렌드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에는 빅쿼리를 사용하고 아주 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S3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코드 기반의 인프라 관리로 알려진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입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의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SaaS, PaaS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나 도메인 네임 서비스와까지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필요에 따라 쉽게 증설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활동을 코드 기반으로 관리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HCI 또한 테라폼과 같은 코드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존의 모든 것을 하나의 큰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모놀리틱 서비스에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기능별로 사용 빈도도 다르고 개발 주기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별로 분리된 작은 독립적인 서비스로 개발하고 배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로는 기능 개선이 민첩하게 됩니다. 분리된 기능에 대한 개발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해당 기능을 새롭게 배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편의성도 가지게 됩니다. 모놀리틱 서비스의 경우 자바나 파이썬과 같은 하나의 단일 개발 언어로 모든 기능을 구현해야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가 되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독립된 개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발전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보다 더 민첩성과 유용성에 대한 장점이 많아서 쿠버네티스 환경과 어울리는 대중화된 개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키워드로 가장 유명한 쿠버네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에서는 앞선 장에서 설명드린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상화가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가상 서버에 올리는 것이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화는 가상 머신을 스케줄링하는 하이퍼바이저와 가상 머신에서도 존재하는 게스트 OS의 운영 체제로 인하여 하드웨어 리소스를 소모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머신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는 가상 머신 이미지가 아닌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는 기존의 가상 머신 이미지에 비해서 아주 경량화되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오버헤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고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쿠버네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I/CD는 앞에서 설명드린 마이크로 서비스와 쿠버네티스와 아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분리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 주기가 빠르게 단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 회사들이 2주 단위의 스프린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개발된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단계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나 가상 머신 기반의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패키지 빌드를 CI라고 간주한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패키징하는 것을 CI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OS나 라이브러리가 달라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다른 환경에 배포하더라도 똑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가 배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화 배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아르고 CD나 헬름 차트와 같은 배포 툴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가시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T 자산의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서버,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SaaS, PaaS와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클라우드 자원의 가시성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로깅과 비용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관리 체계가 이전하면서 다양한 API에 대한 트래킹 역시 가시성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 분석 및 오디트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은 단순히 독립된 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연계하여 자원과 비용이 통일된 가시성 도구로 일관되게 보여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DevSecOps입니다. DevSecOps는 하나의 툴이라기보다는 개발과 운영과 보안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선에서 설명드린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CI/CD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DevSecOps로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마이크로 서비스화되고 시스템이 거대화, 복잡화되면서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각 활동 단계별로 코드의 무결성을 검증한다든가 취약점이나 보안 정책 위배와 같은 보안 활동을 같이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통합 관리 영역입니다. 기업이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IT 인프라는 더욱더 복잡성이 증가하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계정들이 존재하며 인프라에서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운영 작업이 존재하며 운영자의 실수나 지루함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만들고 사용하지 않지만 지우지도 못하는 클라우드 자원들이 존재하며 비용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는 아주 중요한 관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앤 멀티 클라우드 관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원 통합 관리 영역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IaaS뿐만 아니라 SaaS, PaaS와 같은 클라우드 자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클라우드 자원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되어 빠르게 지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용 분석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자원 통합 관리를 통해서 파악된 자원과 연계하여 비용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 중인 비용이나 미사용 중인 비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통합 관리 환경은 두 분류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첫째로는 개발자 및 운영자로 복잡한 클라우드 운영을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관리자로 자원과 비용에 대한 가시성을 쉽게 확보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분야의 세 가지 트렌드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이퍼 컨버지드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컴퓨팅은 단순히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IAC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배포하고 쿠버네티스와 SaaS, PaaS를 활용하여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및 개발 운영 환경 역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을 활용하여 동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가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클라우드 자원을 스프레드시트를 기반으로 관리하지 않고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가시성 관점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자원을 사람이 아닌
IAC를 통해서 자원을 생성하고 이를 코드를 통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생성 또는 삭제된 자원은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배포 역시 코드를 통해서 관리되고, 배포된 서비스는 가시성 툴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가시성과 같이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퍼 컨버지드는 단순히 하드웨어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툴을 표준화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와 사스 파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게 조합하여 개발과 운영이 하나의 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